안녕하세요. C++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이벤트, 마일스톤들인 공사기간, 착공일자, 준공일자, 인수확인서, 그리고 이행확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DIC 계약 조건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제건설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성립이 Letter of Acceptance, 승낙을 표하는 문서죠. 편지죠. Letter of Acceptance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FDIC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Letter of Acceptance가 발급된 날로부터 35일 이내에 Contract Agreement를 체결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Contract Agreement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발주자와 시공자가 합의를 하면 하지 말자라고 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이 이미 성립됐잖아요. 그죠? Letter of Acceptance로 성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 Contract Agreement는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다면 안 할 수 있다.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 발주자가 됐거나 또 시공자가 됐거나 그 일방이 그 타방 당사자에게 컨트랙트 어그리먼트를 합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돼요. 만약에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컨트랙트 어그리먼트를 합시다 라고 했는데 시공자가 나는 못해 이러거나 또는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컨트랙트 어그리먼트 합시다 라고 했는데 나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그 요청한 당사자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컨트랙트 어그리먼트가 요구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요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요구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는 이 Letter of Acceptance로 이제 계약이 성립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Letter of Acceptance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도 Letter of Acceptance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행위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FDIC도 실버북인 경우에는 실버북은 이것은 EPC 턴키, EPC 또는 턴키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 조건이라고 했죠. 이 FDIC 계약 조건도 실버북인 경우에는 Letter of Acceptance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그 FDIC 계약 조건인 경우에 이것은 이제 레드북도 마찬가지고 옐로북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Letter of Acceptance를 안 하는 경우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건에 레드북이나 옐로북은 이제 이 Letter of Acceptance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버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지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Contract Agreement가 요 Letter of Acceptance 요 자리로 대체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Contract Agreement가 마치 Letter of Acceptance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계약 조건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ime for Completion, 이제 공사 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FDIC 계약 조건은 이 Time for Completion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commencement date, 이거 착공일자라고 합시다. 착공일자로부터 며칠 또는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공일자가 정해져야 며칠, 몇 개월, 몇 년이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착공일자가 시작되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몇 년, 몇 개월 기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FDIC은 요 착공일자하고 Letter of Acceptance를 발급한 날짜
컨트랙트 어그리먼트를 체결하는 날짜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물론 FDIC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 착공일자는 Letter of Acceptance를 받은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Letter of Acceptance, Letter of Acceptance를 낙찰 통지서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이 낙찰 통지서 발급된 날과 연동을 시키고 있지만 그 42일 기간 중에 어떤 날짜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다. 이 확정은 누가 하는 거냐? 엔지니어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는 그 결정된 착공일자로부터 적어도 14일 이전에 시공자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편지를 통해서 통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 포 컴플리션이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되면 이제 공사 기간이 확정되는 거고, 그 공사 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우리가 준공 날짜 또는 완료 날짜, 뭐 완성 날짜,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 요거는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겠는데, FDIC에서는 date of completion이 이제 결정될 겁니다. 요 date of completion 요 이전에 공사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FDIC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공 일자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Taking over Certificate라고 하는 것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 Taking over Certificate 내에 준공 일자가 명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Taking over Certificate는 준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준공 일자하고 그 다음에 Taking over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틀려요. 이 Taking over Certificate의 그 계약적 그 의미는 뭐냐면, 이때부터 발주자가 목적물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발주가 그날부터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그날부터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날부터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거다. 이것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이 FDIC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FDIC 계약 조건은 준공일자하고 그 목적물을 가져다 쓰는 발주 사용하고 있는 그 시점하고의 그 기간 간격이 82일. 이건 최소한의 일자입니다. 이것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는 없겠죠. 28일이 계약 조건에 규정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Taking over Certificate의 준공일자가 소급해야겠죠. 그죠? 준공일자가 먼저 발생하는 거니까 소급해서 명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준공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자 보수를 해야죠. 그래서 FDIC은 Defects Notification Period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계약에서는 Warranty Period, 우리나라 국가계약인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또 뭐 간단하게 이제 하자 보수 기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요. FDIC은 이 Defect Notification Period를 기본적으로 365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꿀 수 있어요. 특수조건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값으로는 365일을 주고 있다. FDIC 계약 조건이. 이건 바꿀 수 있지만 FDIC가 365일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경험을 통한 결정이기 때문에 Defect Notification Period가 1년을 넘어간다고 하게 되면 시공자에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Defect Notification Period는 언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준공일자, 하나는 인수일자, 목적물, Taking over Certificate가 발급되는 일자. 이 두 날짜 중에서 어느 날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이 Defect Notification Period. 당연히 준공일자로부터 시작되죠. 그죠? 만약에 준공일자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테이킹 오버 서티피케이트가 발급된 날짜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요 간격이 있잖아요. 그죠? 간격. 준공일자하고 테이킹 오버 서티피케이트가 발급된 그 날짜하고의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 동안에는 이 디펙트 노티피케이션 피리어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공자에게 커다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펙트 노티피케이션 피리어드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도록끔 규정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공사 계약 조건들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딜레이 데미지. 이 딜레이 데미지는 이전 판까지는 리퀴데이트 데미지, liquidated damages. 요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지치상금 또는 지연배상금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시공자가 정해진 계약이 정해진 데이트 오브 컴플리션 동안에 그 기간 이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지연을 시키게 되면 발주자에게 이제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발생되는 발주자의 피해를 미리 정해서 일당으로 일당으로 합니다. 일당으로 정해서 시공자에게 배상하도록끔 하는 어떤 그런 계약적 장치인데요. 그러면 이 딜레이 데미지는 언제부터 어느 날짜부터 적용되도록끔 해야 될까요? 요거 상식적인 거죠. 요 딜레이 데미지도 당연히 데이트 오브 컴플리션 준공이 된 날짜로부터 적용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일자하고 인수 확인서가 발급된 날짜하고 간에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동안에 발주자가 자기가 입게 되는 피해를 배상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킹 오버 서티피케이트가 발급되고 나서 디펙트 노티피케이션 피리드가 끝나게 되면 퍼포먼스 서티피케이트가 발급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계약적으로 이제 그 레터 오브 액셉턴스부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 가지고 퍼포먼스 서티피케이트가 발급되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퍼포먼스 서티피케이트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주자나 시공자가 이행을 해야 될 계약적 의무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퍼포먼스 서티피케이트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계약적 의무들이 모두 해소될 때 그때 비로소 계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약적으로 중요한 이벤트, 마일스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